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끊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에 이제 OT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설명드렸고, 강의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오늘 설치부터 해서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줌에 화면 공유 잘 나오고 있으신가요? 줌 화면 잘 보이시죠? 그다음에 설치부터 간단하게 오늘 뭐 많은 거 하진 않을 거예요. 설치 간단하게 해보고 아까 어떤 분이 이미 헬로 월드 이렇게 하셨었는데 헬로 월드 간단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배워 나갈지 그런 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 정리할 거 하시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언어부터 간단하게 볼 건데요. 어, 저희가 아마 보게 될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단 여러분들 어, 우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 말 그대로 언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국말, 영어 등등 여러 가지 언어들은 그 언어에서 지켜야 되는 문법이 있죠. 그쵸? 그 문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들만의 각자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있어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좀 방향성으로 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지 뭐 절차 지향 혹은 객체 지향 요런 패러다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바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앞으로 약 한 18일차 정도에 걸쳐서 제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요.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바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설치를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C 언어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는 자바라고 하는 걸 배울 거고요. 옆에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창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5년도 정도에 이제 어, 거의 공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철학은 뭐냐면 한 번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거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PC에서 만들어지는 GUI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뭐 웹사이트에도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한 번 작성한 코드를 모든 플랫폼에서 어떤 운영체제에서건 실행이 되게끔 하는 게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철학입니다. 그래서 뭐 write once, run anywhere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바는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럼 객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뭐 객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들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대상들 이런 게 다 객체가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자동차, 뭐 학생, 선생님, 과목 이런 것들이 다 객체가 됩니다. 이 객체를 정의하면
어떤 속성과 기능을 가진 대상을 객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이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프로그램 안에 그대로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실세계에 돌아가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들을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램 안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패러다임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객체라는 거고요. 이 객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의를 하면 객체를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어들을 코드를 보내는 그런 하나의 체계를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자바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뭐 첫 장, 1장에도 쭉 읽어보시면 이런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그렇죠? 얘를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작성된 코드가 어떤 운영체제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메모리 관리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안정성이 있다라는 걸 특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뭐 분산 처리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런 기술들을 지원한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이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앞으로 어떻게 해볼 건지 그 개발 환경을 이제 설치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바를 개발하기 위한 자바 개발 도구, 얘를 JDK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개발 도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PDF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다라면은 요 링크를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경로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을 IDE라고 하는데요. 통합 개발 환경을 IDE라고 해요. 얘를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개발 환경에는 두 가지를 설치를 할 건데 JDK라고 하는 것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 학습 자료에 있으면 얘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학습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자바 설치라고 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JDK 1.8이라고 하는 버전을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구글에서 JDK 1.8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JDK 1.8. 자, 그래서 검색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JDK 1.8이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자바 SE 8 아카이브 다운로드라고 해서 나오죠. 자, 여기까지 못 오신 분, 네, 다 오셨나요? 이 링크,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 자바 개발 도구를 제공해주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의 다운로드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시게 되면요. 자바 SE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나와요. 얘를 우리가 줄여서 JDK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 할 것 같은 링크들이 보이죠? 예, 보면 뭐 리눅스라고도 써 있고 맥 OS라고도 써 있어요. 네, 저희는 윈도우즈로 받아야 되겠죠? 이 중에서 저희는 CPU 64비트로 저희 강의장 환경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윈도우 64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다운로드 링크 클릭하려고 하면은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초록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선은 이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계정 만들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입력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요. 네,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은 임의로 입력해서 패스 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가 영어 소문자, 대문자, 숫자까지, 특수 문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한번 설치할 때 계정을 오라클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만들기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계정을 만들고 방금 절차를 다시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아, 키보드가 잘 안 되세요? 네. 자, 회원가입 천천히 진행해 보시고요. 검색해서 들어와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와서 실행시켜 줄 건데 다운로드가 되신 분들은 잠시만요. 여러분들 내 PC에 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가 있으신가요? 네,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이니셜로
개인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저는 조은이라고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E 드라이브, 뭐 C 또는 D 드라이브에 조은이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요 개인 폴더, 여러분들 이니셜로 되어 있는 개인 폴더 안에 설치, 셋업이라고 하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둘게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고 나서 앞으로 이 설치 파일들은 이 셋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개인 폴더에 이 설치 폴더에다가 어, 설치 프로그램들을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직 회원 가입이 안 되신 분 회원 가입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회원 가입이 됐다는 가정하에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로그인 해주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네,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는 거의 뭐 30초, 1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 다 완료된 이 설치 파일을 셋업 폴더에 옮겨주세요. 여기다가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파일이 있죠. 설치 폴더에 jdk.exe라는 이제 설치 파일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실행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요런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아마도 저희가 이전에 사용하던 PC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삭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설치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화면으로 실행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별다른 설정 없이 넥스트 버튼 눌러서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쭉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설치가 다 되면 이렇게 클로즈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 종료를 하시면 되겠고 저랑
과정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설치됐을 때 팝업 창이 하나 또 나와서 뭔가 하나 더 설치하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럼 걔도 같이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되신 분 진행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시작 메뉴에 가서요. cmd라고 검색을 하시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나와요. 명령 프롬프트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설치 확인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바 하이픈 버전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버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자바 버전 17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1.8로 나오시나요? 네. 혹은 또 다른 버전이 설치되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에러 메시지 없이 버전이 출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는 여기 표시되고 있는 버전이 아니라 자바 1.8 혹은 우리가 기본 8 버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요 버전을 우리가 설치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JDK라고 하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개발 도구를 저희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요런 팝업 창이 하나 더 나와서 JRE라고 하는 것도 설치해라라고 썼을 거예요. 요것도 나오셨나요? 네. 이 JRE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자바를 개발하는 도구가 JDK이고 자바를 실행해 주는 도구가 JRE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버전을 확인하는 명령어로 설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설치가 됐고 또 우리가 이클립스라고 하는 어 통합 개발 환경을 또 다운로드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얘도 역시 저희 사이트에도 링크를 바로 걸어 놨고 또 학습 자료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구글에서 우리가 이클립스라고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요 버튼을 클릭하고요. 우리가 두 가지 이클립스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이 위에 보이는 요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버전이 있고요.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전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자바 프로그램만을 개발을 하는 거고요. 얘는 자바 프로그램에 더해서 웹 어플리케이션까지, 웹 개발까지 할 수 있는 이클립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웹 개발도 해볼 거기 때문에 얘를 설치할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애를. 자, 여기까지 일단 다운로드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구글에서 이클립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클립스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제 상단에 나오는 이클립스 다운로드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캡처하고 다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다운로드 주황색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여기에 EXE라고 하는 그 링크도 있고요. 네,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 실행 파일로 해서 설치를 진행하게 돼요. 얘는 네트워크로 파일을 받아오면서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요거로 우리가 받지 말고
여기 말고요. 이 화면으로 잠시 다시 돌아오시면 다운로드 패키지스라고 하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셨나요? 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아이콘에 있었던 이렇게 생긴 이클립스 IDE 또 자바 디벨로퍼가 있고 자바 앤 웹 디벨로퍼가 있어요. 저희는 웹 개발도 같이 해볼 거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이클립스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압축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다운로드 링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클립스 설치를 압축을 해제를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운로드가 뭐 2, 3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유튜브가 멈춰져 있나요? 아, 이게 프로젝트로 잡혀져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중간중간에. 네, 다운로드 다 되시면 이제 얘를 설치 폴더로 옮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폴더에서 얘를 아까 전에 만들어 놓으신 설치 폴더 있죠? 이 셋업 폴더에 압축 파일을 여기다가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클립스 설치는 이제 압축 해제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어, 반디집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 저처럼 아이콘이 안 뜬다. 자, 그러면 반디집 설치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구글에서 뭐 반디집 검색하셔가지고요. 압축 해제 프로그램 있죠. 압축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치가 다 되시면 이클립스 압축 파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알아서 풀기를 클릭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진행을 할게요. 압축 프로그램 설치가 되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알아서 풀기 눌러서 얘가 채우면 돼요. 미리 설치가 안 되신 분 있나요? 그러면 알아서 풀기 눌러서
진행해 보시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설치 시간은 한 음, 3분에서 5분 정도 네, 진행이 될 거고요. 그동안에 간단하게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개인 폴더 이렇게 다 만들어 두셨나요? 네, 그럼 요 개인 폴더로 오셔서 여백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 새로 만들기에 텍스트 문서 있죠? 텍스트 문서를 클릭해서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다가 test.txt라고 해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요 문서를 이제 열으셔 가지고요. 요거 메모장이에요. 이 메모장에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코드를 모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만 입력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다 치고 기다려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입력해 보세요. 아직 입력이 안 되신 분, 네, 천천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떤 키를 입력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되셨을까요? 안 되신 분? 됐죠? 자, 그러면은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S를 눌러서 요 작성하신 소스 코드를 저장해 주시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별다른 코드는 아니고요.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코드예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print ln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i 대문자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i로 입력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얘는 소문자 l입니다. 자,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hello java라고 하는 이 문자를 출력하는 코드예요. 얘를 저장해 주시고 나서 다시 폴더로 돌아와서 얘의 확장자를 변경을 할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은 자바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확장자가 .java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름 바꾸기를 해서 .java라고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확장자가 아이콘에 여기 텍스트에 안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보기 메뉴에서 파일 확장자명 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보기 탭에서 파일 확장자명을 체크해 주시고
이 test.txt를 우클릭해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자, 그리고 txt를 지우고 자바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바라고 확장자를 바꾸면 이런 알림창이 나올 텐데 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으로서 소스 코드, 자바 소스 코드로서 확장자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저랑 아이콘이 똑같이 안 바뀌실 거예요. 그냥 여기에 빈 흰색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폴더 경로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 표시줄에 클릭하시면 이 폴더 경로가 드래그가 되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서 아까 열어봤었던 CMD 창으로 명령 프롬프트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는 지금 E 드라이브에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C 드라이브가 아닌 D 드라이브에 하고 있다. 그럼 먼저 드라이브 이름하고 콜론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가 변경되고요. cd change directory라고 하는 명령어 입력해 주시고 방금 복사했었던 폴더 경로를 붙여넣기 하시면 이 경로가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폴더까지 와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 자바 소스 코드를 우리가 방금 작성한 자바라고 하는 코드를 실행 가능한 자바 프로그램 파일인 .class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 변환하는 작업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어떤 헬로우 자바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셨잖아요. 이런 코드들이 있는 확장자는 .자바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확장자는 .class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해주는 이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자바에서 이 컴파일 명령은 자바 C라고 하는 명령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자바 C test.java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파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컴파일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바 C test.java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입력을 했을 때 아무런 메시지 없이 바로 다음 커서가 깜빡이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된 거고요. 실제로 test.class라는 파일이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에러 메시지가 뜬다 하시는 분 그렇죠? 전부 다 뜨고 있네요. 자, 저는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자바 C라고 하는 명령 프로그램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CMD 창에서 어떤 명령어를 쓰려고 한다면 시스템 환경 변수라고 하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나서 그 시스템 환경 변수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지금 경로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폴더를 하나 열어서요. 저 명령 프로그램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파일즈에 들어가시면 자바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폴더가 방금 우리가 설치했었던 JDK가 설치되는 기본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바에 들어오시면 JDK 1.8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또 들어가시면 bin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폴더까지 들어와 주시고요.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 JDK 1.8 bin까지 들어오시고 이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바 C.ex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이 아까 자바 소스 코드를 자바 실행 파일로 변환해 주는 명령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전체 환경 변수로 등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폴더 경로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시작 메뉴에서 변수라고 검색해 보시도록 할게요. 변수라고 검색하시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고 나오죠. 네, 얘를 실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스템 속성이라고 하는 창이 열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환경 변수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얘를 클릭해 주시면 환경 변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용자에 대한 변수를 설정하는 영역이 있고 이 해당 PC 시스템 전체에서 변수를 설정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우리는 시스템 전체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패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패스는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작업은 방금 자바 JDK 안에 있는 자바 C라고 하는 명령 프로그램을 어느 경로에서든지 시스템 전체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경로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편집을 누르시면 경로를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방금 복사한 경로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못하신 분 아셨나요? 네. 아직 못하셨나요? 네, 천천히 해보세요. 놓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컴파일까지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잘 안 되세요? 네. 안 되신 거죠? 여기서? 아,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마 이미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확인하고 나가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세요. 껐다가 시작 메뉴에서 CMD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고요. 경로로 다시 이동해 보시면 됩니다. 경로는 아까 전에 복사하신 경로 있죠? 개인 폴더 경로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 자바 C test.java 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안 뜬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해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해봤는데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java c test.java라고 컴파일 명령을 입력을 하면 어, 에러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클래스 test is public should be declared in file name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보시면 여기에는 테스트를 대문자 T로 입력을 했는데 파일명은 소문자 T로 되어 있죠. 어, 이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가장 첫 번째 문법 규칙은 뭐냐면 파일명과 여기서 작성한 이 클래스라는 명령어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소문자인데 얘는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아마 에러가 발생하는 건 이 이유 때문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작성하신 코드들 중에 뭔가 문법 규칙에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실 것 같아요. 자, 또 에러가 발생하시는 분 다 찾으셨나요? 네. 자, 더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그쵸. 아, 누가 또 답변을 벌써 해버리셨군요. 오, 빠른데요? 파일명과 자바 소스 코드 파일명과 클래스 다음에 어, 클래스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test.java 그리고 클래스 다음에 나오는 테스트 얘가 일치해야 돼요. 자, 되셨나요? 네. 안 되시는 분 또. 문제들 한번 볼게요. 인정을 쓸 때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 파일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아직 경로 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대문자 여기도 T가 대문자부터 아니라 소문자 T가 아니라 대문자 T 또 여기서도 걸리면 시스템
S가 얘는 뭐라고 하면 또 에러 메시지가 발생해서 안 되시는 분 여기 보니까 여기서 에러 발생했다라고 나와요. 이 시스템이라는 얘는 S가 대문자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S를 대문자로 바꿔보시면 잠깐만요. 네, IMKB 안 됐네. 그러면 자, 또 컴파일 안 되시는 분? 그건 상관없는데 하고 싶다 그러면 자, 그럼 여기까지 컴파일이 진행이 됐고요. 이 test.class라고 하는 실행 파일,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을 해봐야겠죠? 실행을 해서 얘가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했냐면 hello java라고 하는 그 문자를 출력하는 코드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실행해 보면 화면에 뭐가 나올까요? 화면에 hello java라고 출력이 되겠죠? 이 메시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가 컴파일을 하는 명령어는 java c, java compil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명령어는 java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우리는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java test라고 입력을 하시면 얘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명령 프롬프트로 돌아와서 java test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llo java라고 메시지가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는 분. 네. 네. 파일은 잘 내렸잖아요. 이걸 먼저 D 풀리. 인생 작성하신 거는 또안 되시는 분.
기본 클래스 를 기본 클래스를 섞거나 모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에러가 나오시나요? 자, 지금 안 되시는 분들 중에 어, 에러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나오시는 분. 기본 클래스를 섞거나 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 그렇죠?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컴파일은 진행이 됐는데 얘가 안 된 거죠? 어, 이거는 설치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세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만 한번 체크해보고. ADK도 에서의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이거 에러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코드 작성하신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환경 변수 설정이나 아니면 뭔가 잘못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볼까요? 수업 하나 봅시다. 자기 수업으로 들어보시죠. 이게 있는 제형이 있는데 바꾸신 게 있으실 분 있어서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자바 설치 자체가 JDK를 저희가 설치를 하셨잖아요. JDK 설치했는데 우리는 지금 1.8 버전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아마 다른 이제 수업에서 17 버전, 뭐 11 버전을 설치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이제 뭐예요? 시스템 변수에
중복해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스템 변수에서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명령어를 딱 입력을 했을 때 8버전에 있는 경로에 자바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17버전에 있는 거, 11버전에 있는 자바 버전도 다 실행을 하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충돌이 나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일단 안 되시는 분들 좀 체킹을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만 먼저 가이드를 드리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뭐 자바, 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7버전의 경로로 17버전의 경로로 타강의장에서 타수업에서 경로를 세팅한 것 같은데 얘를 이제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일단 한 분 한 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 되시는 분? 네, 해보셨어요? 네, 해서 잘 된다. 안 됐었는데 된다 하시는 분 있나요? 될것 같아요. 껐다가 CMD를 껐다가 푸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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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되시는 분? 네. 이게 일부 안 되시는 게 기존에 세팅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7버전이 같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거하고 충돌이 나는 것 같고요. 나중에 7버전도 설치를 해볼 거긴 한데 7버전을 제거하고 7버전을 제거하고 시스템 변수에서 그런 푼 다음에 해보시면 돼요. 자, 해결이 되실까요? 되셨나요? 그래요. 어땠다? 안 해보고 계세요? 네.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 보시고 나중에 제거를 했는데 설치 설치가 안 돼. 아예 갖다 주고 설치가 되는. 그냥 일단은 추가 제거를 해볼 텐데
편집 과정에서 깨질 거나 경로가 충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해결되셨나요? 안 되시는 분 없죠? 네. 자, 네,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명령어를 쳐서 컴파일하고 실행하진 않아요. 프로그램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게 어려워 보인다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버전하고 겹치는 경우 JDK 1.8 버전과 다른 버전이 어, 시스템 변수에 중복 설정되어 있거나 설치 과정에서 설치 파일이 깨졌거나 이게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변수에 가서 1.17 또는 11 버전의 설정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JDK 1.8 버전을 재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써놨네. 그때 이제 나오는 에러가 요 에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에러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뭐로 해놓을까? 일단은 수업 이렇게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있으신 분 없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치진 않아요. 우리가 얘를 해본 이유는 앞에 이클립스 압축 해제 한 걸 기다리는 동안에 기본 코드 입력하는 것들을 조금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축 해제가 다 되셨겠죠? 이클립스 요거 압축 해제가 다 되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코드를 우리가 저렇게 작성해서 JDK라고 하는 개발 도구로 코드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코드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조금 더 쉽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압축 해제가 되셨으면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을 텐데 이 폴더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죠? 얘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얘를 우리가 자주 실행할 거기 때문에 어, 작업 표시줄에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고정. 그러면 이 밑에 이클립스가 이렇게 아이콘이 고정이 되죠? 그렇죠? 얘를 이제 실행해 주세요. 자, 이클립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 IDE 2023-12라고 어떤 팝업 창이 나오고 있나요? 요 창이 넘어가고 나면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클립스 IDE 런처라고 하는 이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셨을까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입력할 작업 폴더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작업 폴더를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우리가 지정할 건데 기본 경로가 이렇게 사용자 폴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드를 이제 어디서 작업을 하실 거냐면 아까 뭐 조은이나 개인 이니셜로 만들어 놓은 개인 폴더 안에 자바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게요. 자바라고 하는 폴더. 저는 대문자로 만들겠습니다. 개인 폴더에 자바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코드들을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바 폴더 경로를 복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클립스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런치 버튼을 눌러서 해당 폴더를 작업 폴더로 지정하고 어, 이클립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되는 시간 조금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경로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이 메타데이터는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의 설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폴더예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면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실행되는데 3분 정도 걸리실 수도 있어요. 실행이 다 되시면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화면 나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 세팅을 조금 하고 갈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요 메뉴를 클릭할 거예요. 근데 혹시 얘를 꺼버렸다 하시는 분 안 끄셨나요? 네. 자, 리뷰 ID configuration settings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형제 워크스페이스의 기본 설정을 빠르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화면이 나오셨나요? 1단계를 가시면 Refresh Resources Automatically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코드를 저장해서 저장할 때마다 자동으로 그 파일을 빌드를 해줄 거냐, 새로 고침을 해주고 빌드를 해줄 거냐.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하나 이렇게 컴파일을 했었잖아요. 그 작업을 자동으로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 파일이 보이나? 아까 그 이미지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2번으로 가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들이 작성이 될 건데 여기 왼쪽에 코드 줄번호를 보여줄 거냐 얘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번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이 있고 영어 문법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런 문법을 쓰진 않겠죠? 그렇죠? 클래스라고 하는 A가 두 개 들어가 있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마치 에러처럼 간주해서 이렇게 빨간색 밑줄을 표시할 거냐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영어 문법에 대한 스펠링 체크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예요. 얘는 X. 자, 4번은 이제 백그라운드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어떤 설치 작업들을 해줄 건지 체크하시면 되겠고 5번은 우리가 한글, 한글 인코딩 등에 대해서 인코딩 설정을 해줄 거냐 얘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설정 정보를 변경할 때 그 기록을 남길 건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제외하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피니쉬를 누르고요. 웰컴을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셨나요? 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java라고 하는 소스 코드들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작성하는 파일들을 보는 파일 탐색기 영역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앞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파일들을 보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영역이 있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이 코드를 작성하는 영역을 우리가 에디터라고 보통 불러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코드들이 나와서 우리가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역을 보시면 아웃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아웃라인의 뜻을 아시나요? 아웃라인이 뭔가요? 아웃라인이 뭔지 아시는 분? 개요인가요? 그쵸. 여기에 작성하신 코드를 요약해서 개요, 요약해서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밑에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뭐 프로블럼스, 서버즈, 터미널 등등 여러 가지들이 탭들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탭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여기다가 콘솔이라고 하는 탭을 활성화시켜서 이 콘솔이라고 하는 탭 영역 안에서 출력 메시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는 출력 메시지를 확인하는 영역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클립스 들어가셨을 때 처음 나오는 이 화면의 영역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세팅을 이제 할 건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이런 아이콘 보이시나요? 음,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자바 2라고 나오죠.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모드는 자바 웹 개발을 하는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바 웹 개발을 하지는 않고 기본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는 모드로 설정을 해볼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팝업 창이 나옵니다. 오픈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나와요. 얘는 쉽게 생각하시면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모드를 설정할 건지, 웹 개발 모드인지, 자바 개발 모드인지를 설정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자바 모드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오픈을 하시면 한번 깜빡거리면서 화면이 조금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 쉽게 생각하시면은 소스 코드 편집기,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여기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방금 작성했었던 코드를 조금 더 손쉽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Create a Java Project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새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파일 메뉴에 뉴 메뉴에 들어가시면 자바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도 자바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컨트롤 N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팝업 창이 열려요. 그럼 여기에 자바 프로젝트가 있죠? 컨트롤 N 단축키를 입력을 해보세요. 컨트롤 N을 입력하고 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갔을 때 자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는 요 팝업 창이 나오죠. 여기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샘플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샘플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주고 이 밑에 보면 자바 버전이 나와 있어요. 요 선택 박스를 클릭을 해서 자바 SE 1.8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아래에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샘플이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어요. 여기 화살표를 옆에서 클릭하시면 그 하위에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이 src는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소스. 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축약해서 src라고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소스 코드, 코드 파일들을 작성하는 폴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보시면 JRE Systems Library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JRE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환경, 그렇죠?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런이라고 하는 건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src 폴더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클래스. 자, 그러면 New 자바 클래스라고 하는 이 팝업 창이 나오고 여기에 클래스 이름을 자바 파일 이름을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작성했던 것처럼 테스트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T 테스트라고 작성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옵션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작성했었던 코드 같은 애가 하나가 있죠. 얘를 체크하시고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아까 전에 작성했었던 코드를 자동으로 같이 생성해 주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체크하지 않고 피니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소스 코드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가 활성화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이 에디터에다가 커서를 놓고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컨트롤 플러스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가 아니라 그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 있죠? 걔를 누르시면 돼요. 되셨나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폰트 사이즈를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 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컨트롤 M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코드를 전체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아까 작성했었던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떤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메인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단축키를 입력해 보세요. 이게 안 나온다 하시는 분 안 나오시나요? 네. 메인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렇죠. 또 안 나오시는 분? 누구세요? 방금 해주신 분. 뭐였지? 분명 들으셨는데? 이렇게 또 쉬는 시간이라서 그만하겠다라는 거죠. 자, 네, 메인하고 엔터 입력하시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메인이라고 하는 애가 프로그램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라고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작성했었던 코드만 간단하게 빠르게 좀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sys ou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또 입력하게 되면 아까 썼던 print ln이라고 하는 코드를 자동 완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hello java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셨다라면 컨트롤 F12를 입력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콘솔이라고 하는 탭에서 hello java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JDK 그리고 이클립스 설치까지 해서 우리가 개발 환경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 자, 다 돌아오셨나요? 그러면 실행이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나요? 할 일은 사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만 하면 돼요, 오늘은. 자, 자, 뭐라고요? 뭐가 안 된다고요? 뭐라고 그랬대? 잘 안 되세요? 네, 되시면 저를 보세요. 지금 안 부르면 코드 천천히 작성해 보시고요. 오늘은 뭔가 많이 진도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단축키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축 키들도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코드를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작성할지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볼 거예요. 조금 진도 나갈 거예요, 조금. 음, 그리고 지금 입력하시는 분들 좀 몇 분 계셔서 그동안에 한번 간단하게만 출석 좀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 오셨긴 한데 한 분 빼고 제가 성함만 30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 저한테 조금 여유를 주세요. 네, 이 성함을 바로 외울 수는 없어요. 권혁준님, 네, 권혁준님, 김도희님, 김도희님, 김슬기님, 네, 김유정님, 네, 김재희님이 오늘 못 오셨고, 박도환님, 네, 박상은님, 네, 박은서님, 네, 반예진님, 어? 반예진님, 죄송합니다. 맞나? 반예진님, 맞나? 네, 제가 안 보였구나. 백승헌님, 신준수님, 네, 오은하님, 네, 오현주님, 네, 유상준님, 네, 윤준호님, 네, 이정용님, 네, 이종식님, 네, 이지민님, 네, 이태원님, 네, 이호애님, 네, 임채은님, 네, 전나연님, 네, 정다운님, 네, 정주빈님, 정주빈이죠? 네, 정태진님, 네, 조연진님, 네, 조우진님, 네, 홍성님, 네, 홍준번님, 네, 황다정님, 네, 어, 여러분들 조금 자리 좁진 않으세요? 자리 좁지 않으세요? 정말요? 뭐라고요? 넓혀달라고요? 넓힐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고민해보긴 해야 할 수도 있긴 한데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사이사이 이렇게 케이블이 되면 사이사이 그럼 좀 이상하려나? 사실 우리가 이 옆에 면적은 넓거든요. 그래서 좀 테이블이 더 길어도 괜찮긴 할 텐데 근데 떨어뜨리면 뭔가 좀 그런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해결책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간격이 좁을까요? 아니면 앞뒤가 좀 좁은 거죠, 지금 앞뒤로. 네. 좌우로는 괜찮으시죠? 네. 앞뒤로 간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뒤로 어, 한번 조절이 될까? 되려나? 그거 한번 저희 학원 선생님들하고 한번 조절해 볼게요. 뒤쪽에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불편하신 건 없나요? 불편한 거 없나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여기까지 어떤 거 여러분 쭉 해왔는지 아까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클립스 설치 진행을 해서 다운로드 받았고,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이거 그대로 가이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 진행을 해서 알아서 풀기 해서 압축 해제 형태로 해서 이클립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클립스 EXE를 이제 클릭을 해서 어, 런치 화면에서 작업 폴더, 워크스페이스 경로를 지정해서 실행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뉴 자바 프로젝트를 눌러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바라고 프로젝트 이름 입력하거나 뭐 지금은 뭐 테스트 샘플이라고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 밑에 이제 자바 버전을 선택하고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파일을 만들었어요. 소스 파일 만들기. 얘는 이제 src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저 뉴 메뉴에 클래스 메뉴를 클릭해서 어, 뉴 자바 클래스라고 하는 요 팝업 창에서 이름 입력해주고 밑에 이제 옵션은 그거예요. 메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메인이라고 하는 코드를 함께 만들어주는 체크박스입니다. 얘를 클릭해서 만들면 이런 코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저 헬로 자바라고 하는 코드만 우리가 어, 프린트하고 헬로 자바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S 눌러서 위에 run이라는 메뉴 클릭해 보시면 run이라고 있어요. 얘를 단축키로는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콘솔이라고 하는 창에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콘솔이 바로 출력 결과 창이에요. 자, 그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단축키들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씩 해볼 거예요. 일단은 코드를 변경하거나 처음 작성을 하면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F11,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글씨 확대 축소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쪽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컨트롤 스페이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동 완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